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2월 1일 오늘 있었던 우리 경영 아카데미 모의고사 회계학일형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번. 1번은 답은 2번이고요. 자,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거나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고 하거나가 아니라 보고 하였고, 자, 오어가 아니라 and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2번도 말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유형자산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재고자산처럼 재고자산의 원가를 다른 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 배분된 재고자산 원가는 해당 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 원가가 유형자산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번은 소매제고법이에요. 소매제고법. 그래서 물음에서 어떤 거를 물어봤냐면 각각 선입선출법일 때, 그리고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일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기초, 매입, 그리고 기말을 각각 매가와 원가 나눠주시고 기초, 매입, 그리고 판매된 자산과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풀이하기 위해서 원가부터 적어볼게요. 2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단기에 판매한 거, 판매가는 잘못 적었네요. 빨리 하려다가 보니까 자, 기초 재고는 원가, 매가는 각각 200, 320, 매입은 1000, 1200. 자, 매출액은 880. 자, 매가에 적어주시면 되고, 매출 운임은, 자, 여기서 매출 운임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인상은 70, 순인하는 50. 자, 여기서 문제에서 봤을 때, 둘 다 저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순인하는 따로 빼줄 필요 없겠죠. 그쵸? 그리고 종업원에 대한 매출과 관련해서 종업원 할인이 있었다. 종업원 할인은 매가에. 또한 A사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었다.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은 원가에서 빼주고 B사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서 자, 지금 매입에 대한 그쵸, 반품이죠. 반품이라면 원가와 매가에서 각각 떼준다. 각각 4만 원과 8만 원 빼준다. 자, 이게 끝이죠. 그래서 요거 기말 재고 먼저 구하고 기말 재고 구한 다음에 원가율 각각 구한 다음에 요렇게 재고자산 기말 매가에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이프니까 단계에 남아있는 거는 요렇게 구하면 되고요. 가중평균이라면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기로 한번 쳐볼까요? 요거 자 먼저 넣어주시고 분모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2.0%인데 소수점에서 지금 반올림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2%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지우지 말고 각각 200, 320 분자 분모에 각각 넣어두고 이렇게 계산기 딱 쓸 때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1번은 금액이 320, 120, 70, 50, 80
에서 880,504의 차액이니까 53만 원을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두 번 사용할 거니까 한편에 넣어두고 0.82 434 600 그리고 777 411 810 해가지고 정답이 몇 번일까요? 그쵸? 2번 되겠네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4번. 딱 보니까 요거 사회반과 자본화죠? 사회반과 자본화. 사회반과 자본화인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달라요. 자, 차이반과 자본화 금액을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자본화 했을 때 차이반가를 자본화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게 되는가? 자, 두 가지가 달라져요. 그쵸? 여러분들 차이반가 자본화를 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취소되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자, 그냥 요거 NI로 적을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그냥 당기 순이익으로 적을게요. 이자 비용이 취소되면서 NI는 커지고 이때 NI는 이자 비용에 대한 X 2년도 이자 비용만입니다. 그리고 차입원가 자본화를 함으로써 감가비는 추가로 설정돼요. 그래서 NI가 줄어들어요. 이때는 X1년도와 X2년도의 차입원가 자본화를 모두 포함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 합계액에다가 곱하기 내용연수 분의 1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2분의 완공이 언제 됐죠? 10월 1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구해야 될 게 많죠. 일단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 X1년 대 X1년도의 자본화 이자 비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줬죠, 지금. 연평균 지출액이 450만 원이고,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450만 원과 그 일반 차입금 자본화 이자율 8%를 곱한 금액, 36만 원과 40만 원, 그 차이 금액을 비교하시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36만 원으로 가고. 자, X2년도도 똑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X2년도에 X1년도에 자본화했던 차입 원가를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지금 5번째가 있죠. X2년도 건설비 평균 지출액에는 관연도 지출액, 자본화 차입원가가 포함됐다라는 게 지금 연평균 지출액 8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그럼 8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0.1에서 80만 원과 55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인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자 비용이 취득되는 금액이 얼마죠? X2년도에 그쵸? X2년도에 요 이자 비용이 취소된 금액은 플러스 55만 원이고 X2년도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두 금액의 합계가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DP 추가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자 360과 550 합계 금액인 91만 원에 10년 동안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생각하니까 요게 지금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금액은 527, 250.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 지금 기계장치 사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원가 모형 적용한다. 그리고 자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죠? X1년도의 감가비, X1년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그런데, 자, 보조금 나왔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금액이 달라져요. 보통은 이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보통 문제에서 많이 푸는데 여기에서는 이연 수익법이죠. 이연 수익법이네. 그러면 DP, 유형자산 처분이 보조금 상관없이 회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X1년도에 지금 1월 1일에 현재 정부 보조금 금액을 줬다는 거는 이 정부 보조금액을 통해서 X1년도 초에 지금 취득원가, 이 기계 장치가 어느 정도 상각됐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50만 원이었는데 현재 잔액이 30만 원이다. 그 얘기는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상각을 할 때 DP 누계액 대비, 그쵸? 뭐 대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금액 대비 DP 누계액이 이게 정부 보조금 상각 비율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정부 보조금 잔액이 30만 원이라는 거는 상각된 금액은 20만 원이고 수령한 금액은 50만 원이니까 이 비율 0.4를 통해서 이 잔존 가치 그리고 취득원가를 주어졌으니까 DEP 누계액을 주는 거구나. 요거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지금 12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니까 그 비율 0.4를 곱하면 DEP 누계액이 40만 원이구나. 요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정보를 알았으니까 자, 이 정보가 왜 필요했죠? X 1년도 DEP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률법으로 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상각해야 되는 상각률 20% 그리고 X 1년도 초의 북밸류를 알아야 되겠죠. 이 X 1년도 북밸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40만 원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DEP 누계액이 40만 원이고 취득원가의 차이 금액 요게 80만 원이니까 이제 거의 다 왔죠? 80만 원에 0.2 곱한 16만 원이 X 1년도 DEP고 그 금액을 기초 금액에서 빼주면 요게 지금 뭐다? 그쵸? X 1년도 말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자 X 1년도 10월 1일에 북밸류를 따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 처분을 했으니까. 그럼 다시 80만 원에다가 곱하기 0.2한 금액이 X 1년도 1년간의 DEP인데 거기에 9개월치. 그러면 80만 원과 12만 원의 차이 68만 원에서 자, 이 금액이 나갔죠. 그리고 80만 원이 들어갔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다? 12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를 공정가치에 처분을 했다. 그리고 물음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유형자산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으니까 X 3년도에 NI와 OCI에 미치는 영향이고 자, 그리고 토지죠. 자, 토지를 뭐로 분류를 했냐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냐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취득해서 영업활동에 사용했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재평가 모형이죠. 그러면 55만 원에 취득을 해서 X 3년도 말까지 지금 공정가치로 상관없이 토지니까 상관없이 공정가치로 평가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X 3년도에 인식해야 될 당기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만 보면 되겠죠. X 1년도에는 48만 원이고 X 2년도에는 70만 원이고 X 3년도 말에는 공정가치로 판매됐다라고 했으니까 공정가치로 판매되기 전에 장부 금액과의 이 차이가 NI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그리고 OCI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원과 X 2년도 말의 공정가치 70만 원만 빼주면 NI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으로 넘어가 보니까 자, 이제 딱 보니까 시세 차익을 위해서 건물이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위한 건물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이고 쭉 시세 차익을 위해서 취득하다가 X 2년도 4월 1일에 자가 사용으로 용도를 전환했다라고 됐어요. 용도를 전환한 거니까 자가 사용이죠. 그러면 자가 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입니다. 자, 이때 대체되는 문제는 항상 측정 모형이 중요해요. 자, 측정 모형을 그래서 눈으로 찾으세요. 자, 몇 번째 줄에 있죠? 뒤에서 세 번째 줄. 단, 우리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사용하고 있고,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 사용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외우라고 해요. 선평가, 후대체, 선계정, 후금액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있는데 예외 두 가지가 있어요.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원가로 갈 때, 그쵸? 유형자산 원가에서 투자부동산 원가로 갈 때, 혹은 투자부동산 원가로 갈 때. 자, 지금 원가에서 원가로 가고 있죠.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대체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장부금액 그대로 대체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 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X 1년도부터 4월 1일부터 취득해서 쭉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삼각 방법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적었죠? 맨 마지막 줄 그리고 원가 모형 적용하고 있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에서 동 건물의 잔존가치가 주어졌다는 거. X 2년도 4월 1일. 자, X 1년도 4월 1일에 취득을 했는데 X 2년도 4월 1일에 잔존가치가 5년이라는 거는 X 1년도 4월 1일에는 잔존가치가 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준으로 X 1년도의 감가비를 구하는 거니까 정확히는 이 6년으로 생각한 금액의 12분의 3개월 그리고 5년으로 생각한 금액의 12분의 9개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또 잔존가치가 있죠. 자, 잔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각각 동그라미 1, 2 해서 각각 구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은 최초로 3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잔존가치 30만 원이고 거기에 6년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중에서 12분의 3이니까 112500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시작은 1년치를 다 상각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다시 상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먼저 빼주고 300만 원 취득했다 라고 하는 이 금액에서 나누기 6 한 다음에 225만 원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잔존가치 30만 원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몇 개월치? 그쵸? 12분의 9개월치.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2500 30만 원에 나누기 5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래서 2, 9, 2500과 112, 500 합계 40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확정급여 제도다. 자, 확정급여 제도 나오면은 요거 제가 계산기로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X1년 초에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 그리고 현재가치 나와 있어요. 현금 지급, 출연, 단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X1말의 현재가치, 실제 수익을 줬어요. 그리고 적용 가능한 할인율 8%. 자산인식 상한이 나오죠? 그러면은 요거 순자산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 기초에 자산, 부채, 순금액, 그리고 기말에 자산, 부채, 순금액. 이때 현금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현금은 출연한 금액이죠. 17만 원 이따가 고려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줘야 된다. 자산인식 상한이 이 순자산을 초과하느냐 마느냐. 그쵸? 자, 계산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사회적립 자산에 기말 금액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400 114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현금 지급된 거는 자산에 차감되는 거고 현금 출연된 거는 사회적립 자산에 더해지는 거고 이 금액에서 지금 자 OCI가 주어지지 않았죠? OCI도 안 주어졌고 이자 수익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합한 금액이 실제 수익입니다. 23만 원이에요. 그러면 133만 원인 거고 여기에서 X 1말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 130만 원을 빼면 지금 3만 원이죠. 사회적립자산 상한 금액에 지금 걸려요, 안 걸려요? 그쵸? 안 걸리기 때문에 3만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X1초 같은 경우에는 1100 그리고 114만 원이 상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쵸? 걸리죠. 그래서 걸리는 금액, 이 상한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당기순이익, 기타 부가손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3만 원과 10 여기에서 제가 글씨를 조금 안 예쁘게 적었죠? 마이너스 17만 원. 한번 출연한 금액. 그래서 3만 원에 17만 원에 3만 원 뺀 금액이 결국에는 순자산 변동인데 마이너스 17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NI, OCI 찢어주면 됩니다. NI 어떻게 찢어주냐?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 금액에 R 8%, 3만 원에 8%, 2,400원에 마이너스 장기 근무 원가가 지금 14만 원이죠. 그래서 14만 원 한 금액이 요 금액 마이너스 1376002 NI에 미치는 영향이고 순자산 미치는 영향 17만 원이었죠. 마이너스 전체 금액에서 NI 미치는 영향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풀고 넘어가세요. 방법은 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지금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나왔죠? 자,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자, 첫 번째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얼마에 발행됐는지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FV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요게 발행 금액이죠. 그 말은 이 발행 금액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주인수권 부사채 내에서 이제 부채 요소를 뽑아야 되겠죠. 그때 부채 요소는 일반사채 이자율을 씁니다. 일반사채 이자율 12%. 그리고 세 번째, 이 금액에서 표 밑에 신주인수권 행사하지 않을 때 상환할증금이 지급된다. 보장수익률 나와 있으니까
상환 할증금도 구해야 됩니다. 상환 할증금 요거는 그냥 계산기로만 구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X 2년도 1월 1일에 액면금액의 40%가 행사됐다고 하는 경우에 주발초 금액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주발초 금액은 자, 이제 분계로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분계 중에서 일단 현금 들어온다. 40만 원. 자, 상환할증금 부채 요소이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의 PV가 빠진다. 얼마만큼? 40%만큼. 그리고 대가 중에 일부도 자본으로 대체된다. 자, 이때 4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몇 주를 인수할 수 있는지 보니까 40만 원에서 만 원을 나눠주게 되면 40주고 그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2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순서대로 구하면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발행 금액부터 구하기 전에 현금 흐름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 할증금부터 우리 구해볼게요. 상환 할증금은 계산기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표시이자가 5만 원이고 이 중에서 보장 수익률 8만 원이니까 3만 원을 쭉 땡겨야 돼요. 뭐만큼? 1.08만큼. 그래서 상환 할증금은 97392고 97392 그리고 5만 원 이자 쭉 그리고 액면금액 100만 원 한 금액이 땡기면 뭐겠다. 그쵸. FV, 현재 PV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 가치, 이자 공정가치겠다 하고서 땡겨볼게요. 이제 100만 원은. 자, 곱하기 이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공정가치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시장이자율 8%로 땡긴 금액이 되겠죠. 8%가 아니라 10%로 땡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0%로 땡겨볼게요. 10%로 땡기게 되면 지금 현가 계수는 10% 0.7513이 되겠고 5만 원에 2.4868 그래서 948 8115 자, 부채 요소는 이 동일한 현금 흐름을 몇 퍼센트로 땡긴 게 된다? 그쵸? 12%로 땡긴 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한쪽에 넣어두고 자, 5만 원 곱하기 12% 현가 계수 2.4018 100만 원에 97392 합계액은 12% 사채의 부채 요소로 땡긴다. 자, 근데 하나 구했죠? 그쵸? 요 차이가 뭐다? 대가다. 47596이다. 자, 이제 상환할증금은 어디서 그냥 요렇게 땡기면 되겠죠? 요렇게 땡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97. 자, 다시 이제 차대로 구해볼게요. 거의 다 구했으니까 40만 원과 47596의 0.4만큼 그리고 상환할증고 97392는 자, 이때는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땡겨야 되겠죠. 그래서 0.7972 2년 현가 계수로 그 중에서 40% 차변 합계고요. 대변 합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발초는 250095다. 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번. 자, 금융부채예요. 지금 물음에서 뭘 물어봤죠? 물음에서 X2년도에 포괄손익 계산서상 인식할 사채 상환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X2년도에 사채 상환손익을 물어봤다는 거는 X2년도에 5월 1일에 우리 사채의 북밸류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사채 북밸류 구하는 문제는 이제 한 줄로 풀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X1년도 4월 1일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명목상 발행일이 X1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 자체를 그냥 X1년도부터 생각을 한다고 치고 X2년도 4월 말까지 4개월간
삼각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로만 풀어볼게요. 이제 20만 원은 유효이자율 8%로 2.5770으로 가는 거고 200만 원은 7938로 가는 거고 이게 X 1년 초금액인데 여기에서 일단 삼각 한 번 하고 8% 20만 원 빼고 자 여기에서 X 1년도 말금액에 2071240에서 삼각을 하기는 하되 유효이자율 8%로 몇 개월만 그쵸? 4개월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액면 금액의 60%가 조기 상환됐다고 하니까 이 금액, 자 부채의 감소는 순자산 증가죠. 그리고 부채의 이제 자 부채를 상환하면서 나간 현금은 순자산의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 나오겠네요. 한쪽에 넣어두고 8%의 4개월치 거기에 60%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 원 빼면 부호 그대로 25884예요. 정답은 2번. 자, 11번. 11번 보니까 말 문제죠? 이번에 말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 했을 겁니다. 11번 보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공정가치는 미래연금 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경영진의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자산부채를 측정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예측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영진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공정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 자, 12번까지 하고 영상 한번 끊을게요. 자, 12번. 지금 X2년도 차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문제는 아마 기출에서는 많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에 공시되는 거기 때문에. 자, 차기 2월 이익 잉여금을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X2년도 3월에 개최된 주총 결의일 후에 X1 말에 자본을 줬다. 그러면 X1 말의 자본부터 시작해서 X2년도 말에 자본이 일단 끝나긴 하겠죠. 근데 주석에 공시된다는 거는 우리 이익잉여금 첫 계산서 상에 차기 이익잉여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RE를 한번 계산하고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요소들만 가감하면 되겠죠. 그럼 X1 말에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중간에 한번 중간 배당 10만 원 했고 빼고 당기순이익 140만 원 더하면 이때의 RE는 230만 원이고 자 여기에서 자 일단 첫 번째 점 사업확장 적립금이 이입됐다. 그렇다면 이입되는 거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입장에서는 더해지는 거고요. 현금 배당은 뺀다. 주식 배당도 뺀다. 그런데 마지막, 그쵸? 우리가 이익준비금 적립할 때 합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의 합계 중에 최소 적립 10%가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만 고려하면 되겠죠. 이제 계산기로 풀면 되겠어요. 50만 원 빼고 30만 원 빼고 그리고 지금 배당이 중간배당 10만 원과 현금배당 5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의 10% 금액만큼 빼면 되겠죠. 164만 원이다. 정답은 3번. 자, 여기에서 보기 보시면은 이 중간배당에 대한 이익준비금 적립 10만 원의 10%인 만 원이 차이 나는 보기 중에서 더 작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팁이에요.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영상에서 13번부터 고급 전까지 해설 올려드릴게요.